요즘 통신비 고지서 받으실 때마다 이게 맞나? 싶으신 적 있으신가요? 70대 김영준 씨도 그랬습니다. 한 달 전부터 요금이 평소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을 신청하지 않아 생긴 일이었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비슷한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나는 기초연금 받는데 왜 자동으로 안 되지?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사실 이 제도는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김영준 씨는 지금 통신비 감면뿐 아니라 다른 지원 제도도 하나씩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혜택이 있었구나. 그는 이제야 알게 된 사실들이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챙기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 돌봄 지원과 일자리 정보를 차근히 살펴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들이 생기지만 정작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김영준 씨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통신비 감면도 자동으로 적용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 제도는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서야 알게 된 김 씨는 그동안 놓친 금액이 아까웠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처럼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돌봄 서비스나 일자리 정보는 지자체별로 공고 방식이 달라 더 찾기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터넷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알아?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정보가 있어도 닿지 않으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정보를 하나씩 정리해서 전해드리려 합니다. 지원 제도가 필요한 이유. 나이가 들면 혼자 생활이 어려워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전엔 쉽게 하던 일들이 이젠 버겁게 느껴집니다. 장 보러 나가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약 먹는 시간 챙기는 것도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괜히 마음까지 움츠러들죠. 이제 나도 늙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면 더 외로워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생활을 돕는 방문 요양, 정기적인 안부 확인, 가사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독거 어르신에게는 응급 호출기나 활동 센서를 설치해 위급 상황에 대응하도록 돕습니다. 혼자 쓰러졌을 때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겁니다. 이 제도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전반의 부담을 덜어주는 예방적 지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혼자 버티려고 하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미리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 다른 변화는 경제적 활동에 대한 욕구입니다. 많은 시니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이라도 사회와 연결되고 싶어요.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요. 건강이 허락한다면 가벼운 일자리 참여는 소득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이라도 바깥 활동을 하면 기분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느낌. 그게 때로는 약보다 더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첫째, 통신비 감면 신청하기.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월 통신요금의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실제 감면액은 월 12,100원까지입니다.
한 달에 10,000원 넘게 아끼는 것도 1년이면 10만 원이 넘습니다. 작은 돈 같아도 모이면 큰 돈입니다. 신청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기초연금 받는데 통신비 감면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신분증과 기초연금 수급 확인만 되면 바로 처리됩니다. 주민센터에서도 도와드립니다. 둘째,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맞춤 서비스 활용하기. 65세 이상이면서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주민센터에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방문 상담 후 개인별로 필요한 지원을 배정합니다. 어떤 분은 주 2회 안부 전화만 받아도 충분하고 어떤 분은 매일 방문 돌봄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맞춰서 조정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하셔도 됩니다. 또한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는 집안 센서나 호출기를 통해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화장실에 오래 들어가 있거나 하루 종일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알림이 갑니다. 건강 상태나 나이에 따라 2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서 괜찮아 하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조건이 맞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계셔도 둘 다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면 신청해 보시길 권합니다. 셋째, 장기요양 등급을 고려해야 할 때, 치매나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거나 신체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재가급여나 시설 입소 등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돕습니다. 효과와 만족도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인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들은 시설은 아직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등급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시설에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집에서 요양보호사 분이 방문해서 돌봐주시는 재가급여도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이 함께 상의해서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방문 조사를 거쳐 등급이 결정됩니다. 넷째, 일자리 찾기를 원하는 경우 65세 이상을 위한 일자리 사업은 매우 다양합니다. 공익활동형은 월 30시간 참여 시 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원관리, 교통안내, 급식 도우미 등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입니다. 체력적으로 부담이 적고 같은 또래와 함께 일할 수 있어 외로움도 덜 수 있습니다. 역량활용형은 전문 경험이 있는 시니어에게 적합합니다. 평생 배우고 쌓아온 기술이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강사, 상담사, 멘토 등의 역할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이 들었는데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의외로 자신의 경험이 필요한 곳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또한 지역 기반 매장에서 일하는 공동체 사업단도 있습니다. 카페, 편의점, 세탁소 등 실제 매장을 운영하며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공고 방식이 달라 노인 일자리 여기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공고는 12월부터 시작되므로 관심이 있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를 미리 챙겨두시고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알아보시면 신청 시기가 왔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건강 상태, 거주지 거리, 본인이 원하는 활동 시간 등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상담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실제로 신청한 분들의 이야기. 김영준 씨는 통신비 감면을 신청한 뒤 용기를 내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알아봤습니다. 처음엔 나는 아직 괜찮은데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상담을 받아보니 생각보다 문턱이 낮았습니다. 지금은 주 1회 안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누군가 챙겨준다는 게 참 고맙더라고요. 그는 이제 다른 지원 제도도 하나씩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공익활동형 일자리에 참여해 일주일에 3번 공원 관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힘들까봐 걱정했는데 막상 해보니 괜찮아요. 같이 일하는 분들도 좋고 무엇보다 집에만 있을 때보다 기분이 훨씬 나아졌어요. 그는 요즘 활동비로 손주 용돈도 주고 자신이 좋아하는 간식도 사 먹는다고 합니다. 작은 변화지만 삶의 질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제도를 아는 것만으로도 삶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는 걸. 오늘은 65세 이상이 누릴 수 있는 돌봄 지원과 일자리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많다는 점, 그리고 개인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통신비 감면 하나만 신청해도 1년에 1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 혼자 버티는 외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일자리에 참여하면 소득과 함께 삶의 활력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제도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신청 과정이 번거로울 수도 있고 기대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시도해 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후 주민센터에 한번 방문해 보시거나 가족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나도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이 질문 하나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돌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